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대를 넘어서면서 20여 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월간 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물가가 폭락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4.1%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일한 4%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2003년 3월 이래 최고치로 시장 전망치인 3.9%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번 통계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설정한 3% 상한선을 5개월 연속 넘어서게 됐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그리고 여행비가 급격히 상승해 8월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택 가격을 측정하는 주택 소유주 대체 비용 지수는 8월에 전년 대비 14.3%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1987년 이래 기록된 수치 중 가장 급격한 상승이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BMO의 살 과티에리 수석 경제학자는 캐나다의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 많은 사람들을 임대시장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까지 임대료에 대한 더 큰 상승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거비 부문이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차 가격도 전년 대비 7.2% 오르며 1994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른 자동차 공급 부족은 중고차 가격도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일부 심각한 물가 상승은 경제 재개 압력과 함께 지난해 물가가 상당히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며, 일부는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의 가속화는 상당 부분 일시적인 것이며 중앙은행은 내년 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상승하는 임금 압력과 주택 가격 그리고 에너지 비용은 다른 단기적인 요인들이 사라지더라도 빠르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홀로 탈출한 3세 소년이 보름여 만에 극적으로 아빠와 다시 만났습니다. 15일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드 메일은 지난달 말 혼자 아프간 수도 카불을 탈출한 3세 소년 알리가 지난 13일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론토에는 알리의 아빠가 살고 있습니다. 알리는 지난달 26일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 외곽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이 테러로 함께 있던 엄마와 다른 형제 4명과 헤어졌고, 이후 한 10대 아프간 소년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대피한 알리는 이틀 뒤 카타르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프간 현지에 남아있는 알리 가족은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에 도착한 뒤에는 2주간 보육원에서 생활했고, 이후 UN 국제이주기구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알리처럼 보호자 없이 홀로 카타르나 독일 등 난민 수용기지로 대피한 미성년자가 300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한편, 캐나다 정부는 탈레반을 피해 아프간을 떠난 난민들을 위한 수용 프로그램 대상을 총 2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9년 전 일가족 6명을 살해해 캐나다를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범의 가석방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가석방 심의위원회는 15일 엘버타 보호된 교도소에서 진행된 일가족 살인범 데이비드 애니스에 대한 심사에서 애니스가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음에도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가석방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24세였던 애니스는 지난 1982년 8월 캡롭스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는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에서 조지 벤틀리와 그의 아내 에디스 그리고 딸 부부인 제키와 밥 존슨을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존슨 부부의 딸이자 각각 13세와 11세였던 자넷과 카렌 존슨을 납치해 약 일주일에 걸쳐 고문하고 성폭행한 후 결국 살해했습니다. 애니스는 그가 살해한 6명을 가족의 차로 옮긴 후 불에 태웠습니다. 그 후 1년 넘게 숨어 다니던 애니스는 1983년 11월 체포됐고 1984년 법원으로부터 6건의 2급 살인 혐의로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애니스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폭력적인 성적 판타지를 갖고 있고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가석방이 기각됐습니다. 이어서 2014년에도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곧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니스의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자 당시 살해된 자넷 존슨의 친구가 가석방 반대 온라인 청원 페이지를 개설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석방 반대 청원도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보건당국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 사이 BC에서는 66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7명의 사망자가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BC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 6,480명이며 사망자 수는 1,8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지역별 신규 확진 사례는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237건, 밴쿠버 코스탈 보건지역에서 99건, 인테리어 보건지역에서 196건, 북부 보건지역에서 62건, 그리고 아일랜드 보건지역에서 66건이 추가됐고 해외 거주민 중에서도 1건이 확인됐습니다. 보건지역별 사망자 수는 인테리어 보건지역에서 3명, 밴쿠버 코스탈 보건지역과 아일랜드 보건지역에서 각각 2명이었습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BC주 실확진자 수는 5,791명이며 288명의 확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137명은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BC에서는 4,93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이 중 3,375명인 68.4%는 백신 미접종자이고 400명인 8.1%는 1차 접종자, 1,160명인 23.5%는 완전 접종자였습니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387명의 확진자 중 316명인 81.7%가 미접종자이고 22명인 5.7%가 1차 접종자, 49명인 12.7%가 완전 접종자였습니다. 한편 15일 기준 BC주 12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86.1%, 백신 완료율은 78.6%입니다.